안녕하세요. 월살모트 디렉터 강준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썸머 에센셜 2편을 저희가 찍으려고 다시 모였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4개씩 아이템 준비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끊어서 2편으로 좀 나눠 봤고, 오늘은 지금 나머지 총 8개 제품 소개를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제가 최근에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걸 준비를 해봤는데, 처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이제 세이코라는 브랜드의 시계입니다. 네, 세이코라는 브랜드는 두 분도 아마 아시고 계시겠죠, 당연히. 워낙 유명한 일본의 시계 브랜드고, 그 쿼츠라는 무브먼트를 개발을 해서 스위스의 수많은 좀 이런 명품 기계식 시계 브랜드들이 이 세이코 때문에 사실 없어졌다고 와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고, 일본 시계 브랜드 하면 몇 개 좀 대표적인 게 있는데, 특히 뭐 시티즌이나 세이코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한 시계부터 좀 고가 시계까지 좀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시티즌에 비해서 세이코는 조금 더 고가 라인업도 많이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킹 세이코라던가 아니면 뭐 그랜드 세이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컬렉션들을 좀 소개해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고, 여름이 되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무겁거나 좀 어두운 검정색 다이얼의 시계가 많았다 보니까 하얗고 좀 미색의 이런 다이얼을 좀 찾고 있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세이코의 SBTH007이라는 모델인데요. 세이코랑 시티즌 제품 오히려 하나도 없었어요. 좀 카시오 지작 이런 것들 몇 개 있는데, 세이코를 이번에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밝은 컬러의 다이얼이 없었다 보니까 이 제품을 좀 찾다가 구매를 하게 됐고, 이 컬러 다이얼이 샴페인 컬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여름에 차기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좀 고급스러워서 고르게 됐고, 그리고 몇 가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들이 있어요. 이 제품이 지금 여기 보시면 위쪽에 유리가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금 저렴한 시계에서는 많이 안 쓰이는데 사파이어 글라스가 들어가서 뭐 빛 반사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내구성 측면, 기스도 좀 덜 나는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계는 뭐 여러 가지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자동차 엔진 같은 거거든요. 여기 초침 보시면 이렇게 끊어져서 움직이는 것들이 주로 쿼츠 이제 안에 있는 배터리로 가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좀 저렴한 편이고, 오토매틱이라 그래서 초침이 이렇게 물 흐르듯 쭉 가는 것, 이런 건 기계식 오토매틱인데, 이 시계는 쿼츠 제품이라 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세이코에서 이게 이제 20만원 초반대인데, 지금 일본에서도 엄청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특히 근데 이 컬러만 그래요. 다이얼이 뭐 블랙, 네이비 다양하게 있는데 이 샴페인 컬러만 유독 이제 인기가 많아서 일본에서는 뭐 빅카메라나 이런 데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일본에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국내도 재고가 없어서 이 제품이 30만원 후반대까지 리셀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저는 30 후반까지 줄기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당근에서 20만원 후반 정도에 이제 아예 새 제품, 미개봉 새 제품이 떠서 20만원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브레이슬릿으로 원래는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여름에 가죽줄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게 더 잘 어울린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의 좀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이슬릿입니다. 아무래도 막 엄청 고가의 시계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이 브레이슬릿이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 링크라고 하거든요. 이 링크 사이에 좀 유격도 많이 느껴지고 엄청 헐렁한 감이 있어요. 좀 아예 속이 좀 비어있는 느낌? 가볍고 좀 내구성이 떨어진 느낌이라. 근데 이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8할은 스트랩을 먼저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소가죽인데 엘리게이터 엠보를 찍은 스트랩을 별도로 구매를 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한자로 요일 표시가 들어가거든요. 네, 날짜랑 요일이 두 개 다 표시되는 모델인데, 이거 요일을 사실 이제 영어랑 한자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뭔가 한자로 표시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특수성이 좀 있어서 이 특징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했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그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옛날 이렇게 달력처럼 그런 좀 감성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랜드 세이코라는 세이코의 좀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 2017년도에 아예 독립 브랜드로 이제 독립이 됐거든요.
그랜드 세이코 제품들은 그 무브먼트가 이제 오토매틱이 되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랜드 세이코의 특징이 엄청 이렇게 칼침 핸즈라고 하는데 이런 게 거의 그랜드 세이코의 느낌이 닮아 있고, 그리고 마감이 그랜드 세이코가 정말 변태적인 걸로 유명해서 그런 뭐 스위스 베이스의 이런 브랜드들보다도 마감은 뛰어나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거의 그런 마감, 뭐 동일한 퀄리티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거의 비슷한 무드를 좀 낼 수 있어서 고급스럽게 차기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좀 비싸 보이고 셔츠 같은 거에 좀 잘 어울리는 시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사실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책인데요.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무라카미 티라는 이제 책이고요. 이게 아마 2020년도인가 발간됐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막 최신 책도 아니어서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름에 누구나 입는 게 티셔츠잖아요. 그리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가 이제 컬렉팅한 티셔츠에 대한 그런 가벼운 이야기들을 담은 내용이라서 그렇게 막 무겁거나 막 읽기 부담스럽지도 않고 좀 재밌게 읽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었을 때 나도 뭔가 수집하고 싶다, 티셔츠 한번 모아보고 싶다 이런 좀 느낌도 들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워낙 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작가한테 영향을 받는 분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티스트 분들도 그렇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운영했던 재즈 바 이름이 이제 피터캣이라는 이름인데, 그 피터캣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편집샵도 곧 서촌에 이제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영감을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본인이 이제 뭐 하와이에서 서핑을 할 때 입었던 뭐 티셔츠, 그리고 뭐 대학교 이런 유니버시티 맨투맨이나 스웩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셔츠라던가 맥주 관련된 거, 아니면 그리고 동물 에픽 관련된 것도 많이 모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막 엄청 어떤 특정 브랜드의 티셔츠라기보다는 정말 스베니어 같은 것들을 많이 모으더라고요. 거의 MD에 가까워.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뭔가 그래서 오히려 부담 없이 더 모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래서 제 주변에도 뭐 도쿄 올림픽을 했을 때 그 해당 연도에 도쿄를 방문해서 그 티셔츠를 구매해온다거나 이런 친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굿즈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나중에 모였을 때 좀 재밌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무라카미 티라는 책을 한번 추천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 티셔츠는 제가 조금 오래 입어서 좀 누렇게 좀 변한 부분도 있는데, NA라는 을지로에 있는 혹시 갤러리 아시나요? 이 NA라는 곳이 을지로가 한참 힙지로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막 뜨기 거의 직전, 거의 초반에 생겼던 갤러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시도 재밌게 봤는데 이 뒷부분에 있는 이 그래픽이 저는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바랜 느낌 아니었는데 제가 여름철에 한참 2018년도 19년도에 많이 입기도 했고, 해외여행 가거나 좀 이렇게 동남아나 이렇게 바닷가 있는 데 갈 때 좀 이런 밝은 티셔츠나 이렇게 그래픽 있는 걸 입었을 때 좀 포인트가 좀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휴양지랑도 잘 어울리고, 한참 많이 갖고 다녀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바랜 그래픽이 좀 제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지는 제품이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이 생각이 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 파타고니아에서 나온 반다나 제품입니다. 사실 이제 여름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제 약간 러닝 이 유행의 됨에 따라서 러닝 하시면서 모자도 많이 착용을 하시지만 조금 이제 패션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또 반다나를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다나가 이제 뭐 머리에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에 두를 수도 있고 뭐 손목에 차고 뛸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좀 땀을 닦는 역할을 또 많이 하게 되고,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가 또 파타고니아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파타고니아 반다나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색감도 엄청 시원해 보이네요. 네. 색깔은 이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반다나 제품이 뭐 SS 시즌마다 계속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컬러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구매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과 노란색 이게 두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래픽에는 이제 가운데에는 산이랑 약간 태양으로 보이는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테두리는 Love My Home Planet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파타고니아가 워낙 좀 지구나 환경에 대해서 보호를 좀 많이 하는 브랜드고 그것에 그쵸. 대해서 좀 표명을 많이 하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좀 이런 그래픽이 들어가 있을 때 조금 더 브랜드의 방향성과 이런 그래픽이 좀 일치하는 그래도 설득력 있는 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 이제 이 제품은 순면 100%면 제품이고 또 이게 그 제품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네. 그 유기농 순면으로 아, 제작이 어거니 됐다고 코튼. 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창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고 좀 관심이 많아졌을 때 네. 그 파타고니아 창립자이신 그 이본 시나드 네. 씨가 쓰신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이라는 책을 또 되게 깊게 한번 읽었었는데 네네. 지구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런 그 유기농 순면을 재배하는 농원을 찾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또 책에 담겨 있었고 네네. 또 그런 유기농 순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순면을 재배하기 위해서 살충제, 합성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제초제나 뭐 GMO 종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조건의 순면 농장을 찾아서 거기에서만 재배되는 면으로 또 제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자는 약간 마케팅이다라고 네. 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받았던 느낌은 굉장히 또 진정성이 네.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브랜드가 나아가는 방향이나 또 실제로 사회적으로 끼치고 있는 영향력들 그 파타고니아가 실제로 지금도 그 매출의 1%를 지구를 위한 환경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행보들을 보았을 때도 확실히 그런 환경 보호에 대해서 긍정성이 있는 브랜드라고 느껴져서 저도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네. 파타고니아 제품을 뭐 다른 것도 많이 구매를 하지만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또 반다나를 구매했고 사실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는 이미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영역에서는 거의 명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라 정말 그냥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브랜딩적인 요소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아까 그 오가닉 코튼 농장을 찾아다니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브랜드가 뭔가 성장하고 나아가고 한 좀 이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성민 씨가 준비하신 아이템 볼까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제품은 헤인즈 3팩 티셔츠고 제가 선택한 건 블루라벨이에요. 네. 네, 헤인즈 같은 경우에는 1901년에 설립된 브랜드고 과거에 3, 40년 때만 하더라도 티셔츠가 속옷의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되게 얇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시면 입으면 이게 안에 다 비칠 빛이 정도로, 이게 네. 26수 정도인데 이제 레드라벨, 골드라벨, 블루라벨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블루라벨을 선택했고 블루라벨이 이제 앞서 말한 레드라벨, 골드라벨보다 혼방률이 이제 레드라벨, 골드라벨은 코튼 100이고 이거는 이제 혼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세탁할 시에 되게 빨리 마르고 그리고 변형이 좀 적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고 이렇게 좀 단풍이든 안에 레이어드 해서 입든 좀 이 넥라인이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물론 엄청 자주 입고 세탁이 많이 되면 조금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또 그거대로 또 즐기면 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을 보면 이제 택이 없고 택레스라고 해서 이제 프린트로 그냥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소매랑 또 뒷단 부분 보면 그런 히든 스티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소 봉제라고 흔히 이제 말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옆선에 이렇게 튜블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접이 없네요. 네, 이제 가격도 근데 막 제가 알기로 3만 원 초중반대라서 이게 또 그 골드라벨 이런 거에 따라 가격대는 좀 다르죠? 골드라벨이 제일 프리미엄 라인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엄청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가격대. 구매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저는 근데 헤인즈 공홈에서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되게 편집샵 많이 입점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IM샵이라든지 뭐 N유니페어라든지 뭐 카키스라든지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논네이티브 제품인데요. 지난 1편에서 성민 씨도 이제 논네이티브 신발 보여주셨죠.
저도 논네이티브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막 관심 있고 보고는 했지만 아이템들이 막 많이 있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상의를 입는 거 하나, 바지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제품을 구매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충동 구매가 있었는데 그 주말에 에크루 이제 아울렛 매장을 갔다가 이 제품이 있었는데 그 에크루 아울렛 매장 가면은 생각보다 득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갔다가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논네이티브 이 바지가 딱 한 제품 남아 있었고 이게 24년도 SS 제품이거든요. 저는 룩북을 그때도 봤는데 이 제품이 그때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물론 룩북 보고 모든 아이템을 기억할 수 없지만 뭔가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입었을 때 제가 좋았던 점은 일단 이게 10온즈 정도여서 데님치고 이렇게 막 두껍지 않은 좀 더 애초에 이제 24 SS 시즌에 나왔던 데님이다 보니까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데님이고 저는 여름에도 긴팔티, 긴팔 바지도 종종 있거든요. 좀 얇은 긴 바지는 언제든 활용하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이런 좀 빈티지한 좀 정말 예스러운 워싱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없던 컬러 워싱이라 마음에 들었고 그 논네이티브 하면은 저는 이지 워크 팬츠라던가 아니면은 저렇게 팬츠류가 좀 시그니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팬츠와 좀 신발들이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팬츠도 그렇고 좀 이렇게 실루엣이 좀 이렇게 좁거든요. 네네. 뭐 이렇게 스키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흔히 말하는 좀 배기 팬츠 느낌 플러스 살짝의 테이퍼드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 더 그 레귤러하게 좀 떨어집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릎 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다트가 플리츠가 이제 두 개가 잡혀 있어서 이것 때문에도 입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실루엣이 좀 그 논네이티브만의 좀 무릎 부분에 좀 입체적인 실루엣이 좀 잡혀가지고 그런 장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 포켓이 아니고 퍼티그나 베이커 팬츠에 들어가는 아웃포켓 형태로 이렇게 붙여놓은 형태 그리고 이 부분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트를 좀 잡아놔서 공간이 좀 더 볼록하게 좀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뒤에 포켓도 뭔가 앞에 베이커 팬츠랑 뭔가 이렇게 형상을 좀 맞춰놓은 느낌? 그래서 좀 각진 느낌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허리에 이렇게 다트를 잡아놨기 때문에 입체적인 이런 등과 허리 부분에 있어서 입체적인 실루엣을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도록 좀 맞춰놓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논네이티브라는 브랜드를 안지 한 3, 4년 됐지만 생각보다는 좀 된 브랜드거든요. 99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워낙 지금 인기도 많고 한국에서도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니저님 마지막 소개 제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제품은 저희 월스와일 무브먼트에서 나온 마켓백 제품입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고 네. 좀 지하철을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네.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는 조금 주로 백팩을 항상 맸었고 지금은 저희 거 트레일 백팩을 메고 네. 있고 그 이전에는 액티비티 팩 네.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통근 가방으로 사용하려고 이 마켓백을 구매하게 됐는데 네. 제가 또 짐을 엄청 많이 들고 다니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작은 크로스백으로 들기에는 소지품이 좀 있으신 네, 소지품이 좀 네. 있고 또 요즘 여름이 되다 보니까 뭐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작은 음료수병을 하나라도 들고 다니게 되면 네. 크로스백에 넣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미 뭐 저의 소지품들이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요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것들을 조금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저희가 사용한 텍스닉 원단 자체가 좀 네. 톡톡하고 또 이렇게 거의 스트레치성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맞아요. 정도로 좀 단단한 원단이다 보니까 뭐 내부에 제품을 많이 넣게 돼도 뭐 제품이 처지거나 아니면 제가 들고 다닐 때 지나치게 힘이 또 많이 들어가거나 하지 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들고 다니기에 굉장히 편하고 사실 제가 저희 마켓백 제품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입구 쪽에 네. 이 스트링과 스토퍼로 좀 실루엣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좀 가장 크게 구매에 유효하게 작용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 스트링을 조이지 않으면 사이즈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네. 그 상단에 지퍼가 없는 형태의 제품이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제품의 내용물들이 훤히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이런 스트링을 이제 스토퍼랑 함께 조여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내부 입구가 조금 어느 정도 조여져서 네. 내부의 제품들을 좀 가려주는 효과도 있고, 실제로 이 제품을 뭐 토트로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지하철에 타서 또 승객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나 붐벼서 불편한 상황에서는 요 저희가 베개. 별도로 나가고 있는 크로스 스트랩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네네. 크로스 스트랩을 사용해서 뭐 어깨를 숄더로 맨다든지 아니면 크로스로 맨다든지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좋았던 게 이 테스닉 원단 이 내부의 이런 색감? 이게 또 블랙이랑 그리니시 그린이랑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좀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실제로 저는 퇴근하는 길에 가끔 이제 식료품점을 들려서 네. 장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도 해요. 아, 실제로 마켓백의 용도로도 또 쓰실 수 많이 있는. 쓰고 있고, 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좀 워낙 수납하기가 공간이 또 크다 보니까 네. 저는 뭐 외투, 얇은 바람막이 같은 것도 사실 요즘 넣고 다니고, 네. 요즘 지하철 타게 되면 가끔 냉방을, 에어컨을 네. 좀 많이 트시는 한들이. 네, 그런 호선에서는 좀 많이 추워가지고 음, 그래서 그럴 때를 좀 대비해서 네. 바람막이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넣고 다니기에도 충분히 용량도 충분히 넉넉한. 네, 넉넉한 용량이기 때문에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마지막 성민씨의 아이템을 네네. 추천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제 노롤 제품의 투페이스 화시 빈이고요. 네. 이제 이게 이 컬러는 이제 88크레이트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 최근에 이제 네. 노롤 디렉터분이 88크레이트에 방문을 하셔서 네. 이제 예전 아카이브들 같은 것들을 이제 전시하거나 이런 뭐 행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때 구매한 건 아니었었는데 최근에 구매했는데 이제 사실 전 좀 이런 비니 눌러 쓰는 비니 형태를 네. 그렇게 막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 어색했는데 네. 근데 또 막상 또 써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이게 투페이스면은 양면으로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리버시블인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이 스트라이프 있는 면을 많이 제일 쓰시겠죠. 많이 쓸 네네네네.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이제 양면으로 다 활용을 할 수. 근데 이게 화시 소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의 전통 약간 패브릭으로 알고 있고 네.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독특하고 네. 좀 사각사각한 느낌? 그쵸. 네. 네, 근데 그런 텍스처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뭔가 통풍도 되게 잘 괜찮을 되는 것 거죠. 같고 네. 네, 여름철에 그리고 지난번에 선글라스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좀 스타일링적으로 좀 제한되는 게 많으니까 네네. 이런 비닐을 활용해도 또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네네. 그래서 SS에 이렇게 좀 종종 활용되는 소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기성이 워낙 좀 좋아서 물론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는 더울 수는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여름철에 스타일링을 위해서는 네네. 이런 소재에 이제 캡을 써주시는 것도 네네.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소개드릴 마지막 아이템 보여드리고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제품은 버켄스탁 신발입니다. 버켄스탁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구매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도 근데 버켄스탁이 한 번 사시면은 꼭 두 번 재구매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좀 대표 모델로는 지금 앞에 있는 취리나 아니면 아리조나 아니면 보스턴 뭐 이런 정도가 좀 있고요. 저는 보스턴이 이미 있고 그리고 그거는 앞에 좀 막혀있기 때문에 뚫려있는 좀 슬리퍼 형태, 샌들 형태를 좀 찾다가 근데 이 제품이 그 패밀리 세일하는 샵이 있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구매한 지가 좀 되긴 했습니다. 미리 겨울쯤에 구매를 했다 보니까 여름에 신으려고 미리 구매를 했었고 근데 이 아이템 버켄스탁 신발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여름용이 아니라 사계절용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거의 사계절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저도 맨발을 신는 것보다 양말 신고 신는 걸 더 좋아하고요. 여기가 이제 코르크 소재여가지고 물 묻은 상태로 신다 보면 이렇게 발바닥적이 좀 남는데 좀 그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소재 자체가 처음에 좀 딱딱하거든요. 근데 신다 보면 제 발에 맞게 좀 잡아가는 소재가 보니까 오래 신으면 신을수록 더 편해져요. 그래서 저도
근데 20대 초반에 이제 구매했다가 이거 재구매를 했었고, 근데 이거는 저는 하나 사두면 좀 정말 오래 신을 수 있어서 10만 원 후반대여도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어퍼랑 그 어퍼 안쪽에가 모두 다 이제 스플리트 스웨이드 소재여서 일반적인 풀그레인 같은 이런 소가죽 같은 것보다는 내구성이 당연히 좀 약합니다. 좀 안쪽에 이런 겉에 표면을 좀 걷어낸 느낌이 해야 될까요? 그래서 힘을 주서 세게 당기면 늘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내구성은 좀 약한데 그만큼 좀 부드럽고 피부에 닿았을 때 편안한 그런 소재이고, 그래서 여름철 신발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은 버켄스탁의 저는 이 추리 모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처럼 조금 여유 있게 신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업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 다운이나 정 사이즈 가시면 되지 않을까.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저희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썸머 에센셜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렸죠. 영상은 오늘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 어제 1편이 올라갔는데 지금 1편에서는 6개 아이템을 소개해드렸고 오늘 8개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다양한 아이템들 찾고 계시다면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